안녕하세요. 코스모스 가격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류별 관리에서 상단에 있는 4개의 선택박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박스는 국가에 대한 거고요. 또 두 번째 선택박스는 쇼핑몰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택박스는 대분류가 나오고요. 또 네 번째 선택박스는 좀 그 상품이 가장 최종적으로 어떤 분류에 매핑이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선택 박스입니다. 뎁스를 뜻하는 건데요. 이 부분이 살짝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상품 관리 쪽을 잠깐 확인을 해봐 드리면 상품 관리를 클릭을 했을 때 저희가 간단 보기를 눌러서 40질 브랜드라고 하는 이 분류에 속해 있는 이 쇼핑몰에 속해 있는 상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를 누르고 보기를 해보시게 되면 이 리빙의 친구 용품에 있는 이 분류 같은 경우에는 현재 2뎁스가 가장 최종 뎁스입니다. 리빙 1뎁스고 친구 용품이 2뎁스입니다. 그리고 다른 상품들도 이렇게 쭉 보시면 맨 내상이 셔츠 같은 경우에는 맨 상의 셔츠 이렇게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분류가 최종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관리로 다시 돌아와서 분류 부분을 보시게 되면 분류 2에 매핑한 값은 분류 2가 최종 분류인 경우에 그 세팅된 값이 가격 부분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분류 3을 클릭을 하시고 목록 보기를 하셨을 때 나오는 이 설정 값은 해당 상품의 최종 분류가 분류 3이었을 때 이 값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분류 4도 있는지도 무시하겠죠. 그래서 분류 4를 보시면 분류 4로 끝나는 네 번째 뎁스까지 있는 이런 분류들은 여기에 이 세팅한 값이 실제적인 가격 관리에 적용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2분류부터 차근차근 뭐 1분류가 마지막 분류라고 되어 있는 경우라면 1분류도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분류, 3분류, 4분류 이렇게 따라가면서 가장 최종 분류가 있는 그런 분류들에는 전부 가격 설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분류 3이 마지막 분류인 경우를 잠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분류 2와 4인 경우도 다 설정을 해야 합니다. 차례대로 설정을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순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체크박스가 다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순서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클릭하면 전체적으로 선택이 해제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리고 다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 분류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 분류에 속해 있는 값들이 이 상단에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환율 같은 경우에는 1120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 환율 같은 경우는 분류별로 다르게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환율이라기보다는 약간 파라메타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환율을 다양하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관리하기가 많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환율은 한 가지 값을 다 지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환율이 조금 오르게 되면 여기 있는 이 환율 값을 약간 큰 값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율이 내리게 되면 이 값을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류 일괄 관리 부분에서 환율을 1110원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장을 하시는 경우라면 조금 전에 보셨던 이 분류별 관리에 있는 이 환율 값이 이 목록 보기를 했을 때 1110원의 그 값으로 다 변경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분류와 또 해외 쇼핑몰 이 어떤 요소가 있는데요. 예, 분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상품의 종류를 뜻합니다. 후디티인지 드레스인지 스웨트인지 액세서리인지 이런 것을 결정하게 되는 거고요. 이 몰별이라는 것은 그 제품을 팔고 있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직구로 제품을 살 수 있는 해외 그 쇼핑몰들을 뜻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7 브랜드, 6PM, 또 77키즈, 뭐 80T, 아베크롬비 이런 그 쇼핑몰들은 해외 몰인데요. 이 쇼핑몰마다 또 다양한 정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쇼핑몰에 대해서는 shipping비 같은 경우에 어떤 금액대별로 프리시핑인 경우도 있지만 비용을 일부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쇼핑몰별로 그 비용 범위 내에서 shipping비가 얼마 붙는지 이런 것을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품의 분류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상품 종류인데요. 상품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래도 예상 무게입니다. 후드티 같은 경우에는 1, 2kg이겠지만 아주 무거운 그런 이 자전거라든가 그런 큰 장난감이라든가 그런 것은 1, 2kg을 훨씬 더 넘는 그런 무거운 상품도 있고 부피가 큰 상품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송비를 적절하게 결정해 주시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순서를 클릭을 하시고 일단 전체를 의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주로 이 의류나 신발이다 보니까 전체 그 배송비를 한 7,000원 정도 보통 6,000원에서 8,500원 정도 배송비가 설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물량이 많은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배송비가 좀 저렴하게 책정이 되겠고요. 그러지 않으신 또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배송비가 다소 비싸게 책정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녹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주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인데요. 무게 정보는 사실상 가격에 곱해지거나 더해지는 값은 아니지만 나중에 무게별 배송비 이것을 레이시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이 변동이 되었을 때는 이 무게 기준으로 배송비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중량별 관리 쪽에 또 있기 때문에 배송비 관리 쪽에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게와 배송비가 매칭되게끔 이 반영하기를 누르게 되면 1kg이라고 입력해 놓은 곳에는 전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다. 10,000원이 다 업데이트가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류별 관리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저장하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지금 입력한 값들이 전체적으로 저장이 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택한 부분에 특히 이제 저희가 조금 전에 바꾼 값이 배송비인데요. 7,000원의 어떤 배송비가 입력이 되어 있는지를 보시려면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이 부분이 바로 배송비인데요. 배송비가 7,000원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품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관세율인데요. 의류 같은 경우에는 13%고 또 어떤 다른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10%나 8% 정도의 관세율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 기준이라는 것은 200불이라고 했을 때 이 200불을 넘어가게 되면 관세가 붙게 되고요. 이 기준보다 작은 값이면 관세가 붙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관세가 붙는 상품은 함께 부가세도 10%의 부가세도 같이 붙게 되는 그런 원리이고요. 어떤 분류에 대해서는 이런 달러 기준의 어떤 관세 기준을 입력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원화 기준의 관세 기준을 입력해야 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15만 원이나 또 25만 원, 20만 원
자유롭게 또 고객사 상황에 맞게 정책에 맞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 기준 구분이 달러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달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달러 관세 기준이 또 원으로 변경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화 관세 기준이 기준점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으로 했을 때는 15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 13%의 관세가 붙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입력을 하셔도 되고 입력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것이 달러 추가율, 달러 할인율, 할인 상품에 대한 달러 할인율, 정가 상품에 대한 달러 할인율 등을 입력을 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달러 추가율과 달러 할인율은 이 원래 의도는 1보다 큰 값은 앞에 넣고 1보다 작은 값은 뒤에 넣도록 이렇게 저희가 기획을 했는데 사실상 이 앞에 1보다 작은 값을 넣을 수 있고 또 달러 할인율 쪽에 1보다 큰 값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서 앞부분에다가 어떤 할인율을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이 부분에도 이 값을 넣고 뒤에도 값을 넣게 되면 두 개가 함께 곱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시고요. 할인 상품은 정가보다 싸게 팔고 있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 할인율을 더 적용하겠다 했을 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미국의 그 도매 업체, 홀세일러 업체가 블루플라이 제품에 대해서 이 할인이 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10%더 할인을 해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셨을 때 그런 제안을 받으시고 계약이 되셨다면 이곳에다가 0.8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반대로 할인이 들어가지 않은 정가 상품에 대해서 10% 할인율을 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정가와 판매가가 동일한 정가 상품 달러 할인율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 정가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만 이 수치가 곱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특가 상품 달러 할인율은 저희가 커스터마이징 개발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실상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특별한 어떤 가격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50불 이상 100불 미만인 상품에 대해서만 내가 할인율을 30% 정도 더 받았다. 이런 경우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특별한 추가 개발이 없으면 이 값은 따로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참조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보통 10%에서 20% 정도 수익률을 넣게 되시는데요. 여기에 입력한 값은 분류별로 가장 기본 값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은 입력을 해두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쇼핑몰 중에서 어떤 특별한 쇼핑몰에 대해서는 내가 쇼핑몰 별로 그 쇼핑몰에만 조금 다른 값을 입력을 하고 싶다 하셨을 때는 여기에서 US를 선택하시고요. 여기에서 47 브랜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목록 보기를 하시면 이 아래쪽에 쿠폰과 쇼핑몰이 US의 47 브랜드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내가 달러 추가율을 예를 들어서 조금 할인을 받게 되어서 0.8이라는 값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8 이렇게 해서 전체 순서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하신 후에 저장하기 이렇게 하게 되시면 US 47 브랜드에 대해서 특별히 그 달러 추가율이 0.8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정한 값이 이제 예를 들어서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47 브랜드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기존에 설정해 놓았던 값들은 전부 다 초기화를 시키고 싶다, 지우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이제 순서를 선택하시고 순서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하고 사실상 관련이 없고 이 그 위에 있는 국가가 US로 선택이 돼 있고 또 쇼핑몰이 이 어떤 특정한 쇼핑몰이 선택돼 있는 이 상황에서 뒤쪽에 보시면 쇼핑몰별 지우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지금 47 브랜드에 설정된 값을 모두 다 삭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구분과 쇼핑몰이 나와 있지만 바탕색이 흰색이라면 입력을 받기 위한 대기 상태이지 실제로 값이 이 쇼핑몰에 대해서 따로 저장이 되어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배송비 관리라든가 어떤 중량별 관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중량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전에 그 토이저러스라든가 또 요즘 그 많은 분들이 올리고 계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 무게 정보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범위별로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배송비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또 상품별로 수익률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몰별 shipping 및 수익권 관리에서 보시면 쇼핑몰별로 시작가와 종료가를 정해서 이거 원화인 것을 주의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넣으실 수도 있고 또 상품 하나에 대해서 내가 수익률을 다르게 가져가고 싶다 했을 때는 상품별 수익률 관리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상품별로 내가 무게가 많이 나가는 그런 제품의 경우에는 상품별 배송비 관리를 통해서 내가 그 특정한 어떤 상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주 큰 어떤 장난감, 미끄럼틀 장난감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내가 배송비를 10만 원을 입력해 놓고 싶다. 이런 경우에 배송비를 따로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별 최종가 조정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계산이 다 끝나고 나서 그때 시작가와 종료가의 어떤 구간에 대해서 한 가지 값을 더하고 또 거기에다가 한 가지 값을 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몰별 최종가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격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는데요. 또 다음 시간에 이 가격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